방송의 오늘 4부 걱정 말아요 그대 문을 엽니다. 휴가들 많이 다녀오셨죠? 또 막바지 휴가 중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런데 피서지에서 생긴 일이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낭만적이고 즐거운 일들이 떠오르는 경우가 물론 많겠지만 또 휴가철에 피서지는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걱정 말아요 그대의 시간에 월요일의 남자, 월요일의 변호사,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휴가철에 일어난 다양한 사건, 사고들 살펴보고 또 소송이 생겼을 경우에 어떤 점을 유념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말고 2주 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시간이 얼굴이 빠르네요. 좀 약간 타신 것 같아요. 제가 약간 까무잡잡한데 네. 여름에는 더 금방 나가면은 휴가 진짜 오래 갔다 온 사람으로 오해받는데요. 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오해 마십시오. 네. 네. 건강해 보이십니다. 예, 열심히 일하셔서 그런가 아주 건강해 보이셔서 좋고요. 저희가 오늘은 이제 그 피서지에서 생긴 일로 주제를 정해서 그 휴가철에 피서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여름철에 또 휴가 가면 너무 더워서 불쾌지수가 높아서 그런지 아니면 너무 좀 들뜬 마음이 많아서 그런지 사소한 말다툼도 많이 벌어지고 또 그렇게 시작한 것이 폭력 사건으로도 많이 이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불쾌지수가 4단계로 나뉘는데 80이 넘으면 대부분 불쾌감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경기 남부경찰청 통계에 따르면은 작년 7, 8월에는 폭행 사건이 한 10,000건이 넘어서 1, 2월 달에 한 6,000건에 비해서 거의 2배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한국뿐만 아니고 국제적으로도 그런가 봅니다. 2013년 사이언스지에 네. 보면은 기온이 오르고 광유량이 오를수록 폭력성과 집단 간 갈등이 증가한다라는 그런 논문이 있는데 네. 이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 같고요. 네. 물론 대책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찰 같은 경우에도 7월부터 8월 2달 같은 경우에는 네. 강도 높은 특별 형사 활동을 벌인다고 합니다. 네. 아마 여러 가지 폭행이나 몰카 범죄나 이런 것들이 많이 걸리는 것도 그만큼 네. 또 경찰에서 열심히 또 단속을 활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걸리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겠죠. 이번 여름은 너무 덥기도 했고 또 비도 많이 왔고 해서 사건 사고가 많이 이어진 것 같아요. 이제 선선한 바람이 조금 느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남실 바람이 분다고 하는데 네. 기온이 좀 이렇게 살랑살랑이면서 이런 사건 사고도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사소한 말다툼 폭력뿐만이 아니라 놀이공원이나 또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그 워터파크 같은 곳에서 또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특히 며칠 전에 아주 유명한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가 멈추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 깜짝 놀랐는데요. 4시간 동안 공중에 대롱대롱 달려있다. 이렇게 해서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 공포에 시달렸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지난 5일 저녁 7시경에 네. 송파구에 있는 놀이시설에서 있었던 사건인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이른바 4D 체험기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 옛날에는 청룡열차 타면 마구마구 움직이는데 이건 앞에 이제 스크린이 돼 있고 그게 움직이고 앉아있는 의자가 조금씩 움직이는 것인데 탔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게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내려달라고 네. 했나 봅니다. 그래서 네. 진행 중에 멈추는 과정에서 이게 완전히 그냥 스탑돼서 하늘에 대롱대롱 달렸다고 하는데 한 8시에 신고받고 밤 10시께 전원 구조했다라고 해서 다른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하지만 언제든지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일으키는 사건이 아니냐 봅니다. 네. 한 3시간 정도 소요가 됐는데요. 네. 이제 깜깜하게 거기에 이제 의자에 앉아서 매달려 있는 상태로 주로 이제 어린 친구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방학이고 하니까 얼마나 심적으로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럴 때 손해배상 청구하면 가능한가요? 이게 남양 특집도 그런 특집이 없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시간이 평생 네. 잊지 못할 공포 체험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업체고 보통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영업 배상 책임 보험이 거의 다 가입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배상 보험에 따라 그 보험금을 바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 이곳 같은 경우에는 3년쯤 전이죠. 2014년 1월에 공기 넣은 에어바운스 미끄럼틀을 타다가 안타깝게도 그때는 9살 어린이가 떨어져서 사망했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때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서 법원까지 소송이 갔었는데 놀이시설 업체 측에 대해서 법원이 2억 4,500만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던 케이스가 있는데 이 케이스는 누가 다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만 시설 미비로 인해서 많이 놀랐기 때문에 상당 부분의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네.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역시 이 그 워터파크 천안에 있는 오션파크에서 그 아이들이 이제 자주 먹는 그 과자가 있어요. 용가리 과자라고. 그 용가리 과자를 먹은 학생의 위에 저희가 이제 그 구멍이 나서 아주 그 뉴스에서 봤거든요.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구멍이 나서. 근데 이처럼 먹거리와 관련된 사건 사고도 참 많죠. 그렇습니다. 그 실제로 그 이번 달 1일 그 충남 천안시 좀 전에 보니까 뭐 이 호두과자로 유명한 곳인데 천안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초등학생이 용가리 과자 무슨지 아시죠? 이게 먹고 훅 하면은 입하고 코에서 연김이 쓱 나와서 이게 용가리 과자라고 하는데 저희 꼬맹이들도 먹는 걸 봤는데요. 그러셨어요? 근데 저도 이제 보면서 저거 좀 걱정이 됐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그냥 그 컵에 있는 걸 하나하나 먹으면 괜찮은데 한꺼번에 먹다 보니까 이거를 컵을 뒤집어서 먹는 과정에서 과자뿐만 아니고 기체가 아닌 액체로 된 이 액화질소가 이게 갑자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작은 것도 아니고 위에 5cm나 구멍이 돼서 이제 중환자실에서 수술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경찰 당국에서 그 조사를 하는 대로 이른바 업무상 과실치상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이제 사건을 넘긴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문제가 되니까 우리 그 식품의약청 안전처 같은 경우에도 이와 같은 액화질소가 남아 있는 이 식품은 그 판매를 금지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불량식품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혹시나 판매하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뭐 판매한 분도 그렇지만 이 만든 업체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질소 자체가 보면은 무해하다고 하지만 실제 그렇다 보니까 아이스크림도 즉석에서 만들어주는 질소 아이스크림 또 커피도 이와 같이 급속 냉각해는 그 커피가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용도를 잘못 쓰면은 큰 상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하게 만드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아이들 키울 때는요. 어디 놀러 갈 때도 늘 조심해야 되고 뭐 먹이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아이들이 클 때까지는 정말 정신을 놓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커서도 마찬가지죠. 뭐 사실은. 직장을 못 구해요. 요즘은 참 큰일인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참. 2박 3일 동안 그 부산 해운대로 가정여행을 가게 된 분이 사연을 이제 보내주셨어요. 여행을 갔다 오신 분이. 네. 피서지에서 잘 놀았는데 펜션 안에서 옆 호실 가족의 아이가 너무 시끄럽게 돌아다니더라고요. 바베큐장은 불을 사용해서 위험한데 그래서 남편이 아이에게 주의를 줬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 아빠가 반말을 하면서 저희 바베큐 재료를 걷어차고 해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펜션 주인이 말려서 싸움이 중단되긴 했지만 남편 몸에 타박상을 입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분이 풀리질 않아요. 폭행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먼저 그분이 저희 남편 어깨를 밀치며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이에게 주의를 줬는데 그것이 화근이 돼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새우 싸움이 고래 싸움이 되고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는 그런 케이스인 것 같은데요. 먼저 좀 화해할 거를 좀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분이 저도 이제 지난 여름에 그 해운대로 2박 3일 갔다 오는데 옆에 계시는 분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게 형사 고소를 하면은 서로 피곤하긴 합니다. 근데 분이 풀리지 않는다고 한다고 하면 고소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습니다만 고소는 증거 수집이 핵심이죠. 아까 보니까 몸에 타박상을 입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때 바로
그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었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좀 그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당시 어떤 상황을 담았던 그 펜션 측의 CCTV 그리고 관리자의 진술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형사적으로 고소를 해서 어떤 그 재판에 넘기는 것도 가능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펜션 아닙니까? 그럼 서울에서 뭐 대구에서 광주에서 왔다고 하면은 이 가해자가 어디서 왔는지 이게 되게 좀 사실 중요합니다. 그럼 피해자를 특정을 해야 고소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가해자 측의 성함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사실 실무적으로 고소하는 게 쉽지 않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문의를 주신 분은 서울에서 왔고 그분은 저쪽 그 뭐 대구에서 왔다고 하면은 고소장은 사실은 이 그 가해자가 있는 이 그 대구에 가서 해야 되는 그런 실무상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먼저 화해할 것을 고소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분이 정말 안 풀린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그 펜션 측에 얘기를 해서 그 피해자를 특정하신 다음에 일단 그 사건이 벌어진 해운대 경찰서에 고소장을 넣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법적 절차는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정확한 정보를 갖고 그렇습니다. 있어야 되는 증거 게 중요해요. 그리고 정보와 증거. 가해자에 대한 인적 사항 네. 이 부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그런 경우는 그렇고 예를 들어 서로 간에 몸싸움이 벌어지잖아요. 그럴 때 누가 먼저 했다 하더라도 같이 싸우면 쌍방과실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참 이 폭행이란 것이 네. 우리가 일방적으로 나는 당하기만 했다라고 하면 맞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맞아도 불구하고 맞다가 그냥 한번 칠 수 있잖아요. 맞다가 치면은 큰일 나고요. 결국 할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 자리를 빨리 피하는 것이 뭐 응가가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한다고 네. 하죠. 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쌍방 폭행이 벌어진다라고 하면은 이른바 그 정당 방위를 아주 협소하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문제 같아요. 제 그렇습니다.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먼저 때린 사람이 일단 너무 잘못한 그렇죠. 거잖아요. 선빵 날린 사람이 나쁜 네. 거는 맞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맞으면서 이렇게 멱살을 잡는다거나 밀치거나 그렇게 해서 누가 멍이 든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그 어떤 벌금에 뭐 누구는 50만 원 누구는 100만 원 이 차이는 있지만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그런 그러니까요. 문제가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경찰 같은 경우에도 일방적인 폭행 속에서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 같은 경우에는 입건을 하지 말든가 정당 방위로 처리를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침이 현실적으로 사실 그 나누기가 실무상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이제 쌍방폭행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한다는 게 법에서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화해할 것을 권고드린 것도 네. 사실 본인도 이제 멍이 들고 했다는 것은 맞지만 이거를 피하고 하는 과정에서 쌍방폭행으로 돼서 적어도 본인도 50만 원 벌금이 딱지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어떻게든 서로 이게 제가 변호사가 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급적 화해하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게 좋은 거죠. 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네. 때문에 참 이웃지간에 좀 서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넓은 마음으로 대하는 네. 것이 중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이렇게 사소한 말다툼이 폭력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조금씩 이제 상대방에게 좀 입장을 좀 생각해보고 배려하고 이러면 그렇습니다. 좋죠. 뭐 그럼 날씨도 더운데. 한 가지 네.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이라고 해서 서로 합의하면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네. 그렇지만 때려가지고 멍들거나 아니면은 패싸움이 벌어졌다. 합의한다 하더라도 형사 책임이 묻게 되기 때문에 패싸움이나 뭐 손에 물건 드는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네, 네. 뭐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자, 그리고 또 하나 아이가 피서지에서 상한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응급실에 급히 실려갔는데 다행히 회복은 됐어요. 음식점 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해서 받을 수 있나요? 하셨네요.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 그 사회 시스템이 보험이 많이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아까 그 놀이공원뿐만 아니고 그 보통 그 규모 있는 식당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음식물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음식물 배상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사고로 인한 치료비, 그로 인한 위자료까지 보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저희가 하다 보면은 한번 보험 처리를 하면은 이력이 남기 때문에 장사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보험 처리하는 것을 좀 꺼려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하는데요. 네.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보험 처리나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가지고 피해에 대한 어떤 그 치료비라든가 일정 부분 그 위자료 같은 것들은 좀 받아내는 것이 필요 있고, 이게 그 피해자뿐만 아니고 이게 여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회라든가 생음식 같은 경우에는 문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음식점 하시는 분들 이런 때를 대비해서라도 꼭 보험 드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그 언젠가 음식점에서 샐러드를 먹던 손님이 식사하던 중에 돌을 씹어서 어금니가 부러졌다는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거 혹시 판결 같은 게 있나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서울지방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서 신문 기사까지 날 정도로 그 유명했던 사건 같은데요. 네. 처음에는 상당히 어떤 프랜차이즈 초밥집이었는데 처음에 와서 죄송합니다, 배상해 주겠습니다 해놓고는 나중에 아니 그 돌로 인해서 했다는 게 그 입증이 되느냐, 네. 이렇게 그 오리발을 내밀었단 네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건이 한 2년이나 끌었습니다. 그랬는데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했냐 하면은 결론적으로 치료비 470만 원, 위자료 500만 원 해서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배상을 지불해라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가 재미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당초 식당 매니저가 바로 사과하면서 대표이사 공문까지 보내주면서 보험사를 통해 치료해주겠다라고 했는데 2년 지나서 이 채권이 있다는 것을 입증을 당신이 해라라고 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입증 책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큰 회사와 같은 케이스에서는 법원이 가급적 피해를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쪽으로 그 입증 책임을 완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떤 그 오리발에 그 경종을 내민 그런 사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음식과 관련해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 어떤 통역하시는 분이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시키면서 그 종업원에게 자기는 갑각류 알러지가 있다고 그러니까 좀 새우는 좀 빼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대요. 그런데 새우가 든 짜장면이 나왔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그거를 먹고서 통역 업무를 못하게 됐다. 그래서 장애를 입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소식이. 예.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근데 이렇게 먹고 봐서 새우가 있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마 그 앵커시기 때문에 더더욱 이게 그 관심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법원이 얼마를 인정을 했을 것 같습니까? 결론적으로 굉장히 거액입니다. 6,700만 원 손해배상을 했던 케이스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이게 내가 그 갑각류 알러지가 있다고 해서 주문을 하면서 빼내라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뭐 이러면서 그냥 그대로 이거를 새우를 넣어가지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먹고는 말도 못하고 뭐 상당 부분 이제 그 피해를 크게 입었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통역사다 보니까 손해가 확대됐던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법원 같은 경우에는 6,700만 원 손해배상을 하면서 이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듣고도 주의를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다만 음식이 나왔는데 새우가 발견하고도 계속 식사를 했다는 점을 원고의 어떤 과실도 인정을 해서 네. 전체적인 금액을 6,700만 원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보면은 점점 어떤 식문화가 이렇게 그 발전하면서 요청을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반영해서 하게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판결인 것 같은데요. 뭐 새우 하나 넣었다가 6,700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음식점을 어떻게 하나 그렇게 항변할 수도 있지만 네. 그만큼 어떤 고객의 요청에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어떤 그 의미를 남긴 판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주의를 기울여야겠어요. 정말 음식점 그 주인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식당 경영하시는 분들도 네, 참. 그리고 이제 또 사연 하나 와 있는데요. 제가 아는 지인이 친구들과 여행을 갔다가 장난삼아 벌칙으로 해변에 수영복 입은 여성들 사진 찍어오기를 하다가 몰카로 적발이 됐대요.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제 지인이지만 한심합니다. 네, 하지만 크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처벌을 면할 수는 없을까요? 하셨네요.
면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런 거 심각하죠. 옛날 같은 문제. 경우에는 네. 이게 성폭력 범죄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여서 합의하면은 이게 무마가 됐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네. 실제 그 몰카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촬영에 따르는 범죄로 해서 처벌되는데 성폭력 처벌법상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벌이 됩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말은 장난삼하지만 같이 이게 해서 한 사람이 이게 보면은 벌칙으로 됐다고 하면은 실제 찍은 사람뿐만 아니고 같이 있는 사람한테도 죄를 시켰다는 점에서 처벌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러한 벌칙 노노노노입니다. 네. 네. 아유, 이거 그냥 장난삼아 했다는 게 참, 장난도 이런 장난 하면 안 되죠. 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하면은 카메라로 찍었다고 해서 모두 다 처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에 대해서 촬영했을 경우에 이제 처벌이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성적 의미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찍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런 어떤 항변을 통해서 어떤 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지금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주위에 있는 법조인의 좀 조력을 받기를 좀 권고드립니다. 네. 자, 조심하셔야죠. 조심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사연이 많이 들어와 있네요.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해외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인터넷 여행사에서 한 해외 패키지를 예약하고 5시간을 달려서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요. 그런데 여행사 직원의 실수로 여권과 불일치하여 비행기 탑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하셨네요. 네. 이 패키지 여행 관련한 질문인데요. 굉장히 이런 케이스가 많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답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들었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의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표준약관 14조에 보면 어떤 규정이 있냐면은 여행업자의 귀책 사유로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여권이나 비자, 출입국 증명서를 취득하지 못해서 일정에 차질 생긴 경우 그 여행업자 그러니까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절차를 위하여서 받은 금액 전부 및 금액의 100% 상당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국 그 어떤 여권과 비자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그 비용 전부를 일단 배상을 받아야 되고 그것 이외에도 이 현지 여행업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배상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책임을 묻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여행사가 지나치게 영세업자인 경우에는 네. 사실 배상받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여행을 갈 때도 가급적 자력이 있는 튼튼한 어떤 여행사를 이용하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의 추후의 배상 책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래서 여행도 못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비행기 못 타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여행 일정 자체가 휴가 자체가 엉망이 되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아야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약관에 따라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여행자의 임무에 관하여서 여행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을 책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두루뭉술하게 책임이 되어 있습니다만 네. 결국 여행에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지 못했게 된 어떤 네. 위자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케이스가 많은데 다만 비가 많이 와서 비행기가 못 뜬다든가 네.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 배상은 이른바 천재지변 때문에 되지 않겠습니다만 네. 여행업자의 과실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문제를 삼을 수 있는데 더더욱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원 이런 데에 문제를 제기를 하면은 좀 더 쉽게 어떻게 보면은 손해배상을 책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뭐 법원으로 가야 될 필요는 없다는 것도 절차를 좀 알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패키지 여행 같은 경우에는 또 갔는데 설명했던 일정과 너무 차이가 난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고소할 수 있어요? 이런 건 정말 황당한 케이스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광진흥법 같은 경우에는 해외여행 일정 변경할 때는 반드시 여행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막 변경했다라고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도 뒤따르지만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는 점도 꼭 알아두셨으면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서로 미리미리 챙기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싼 거
싼 게 비지떡이기 때문에 네. 평소 때 좀 튼튼한 여행사 이용하시기를 좀 권유드립니다. 이왕이면 네. 그리고 이제 여행 간다는 너무 들뜬 마음에 여행 가방만 챙기지 말고 이런 서류, 이런 여권, 그렇죠? 네. 또 여행 일정 같은 거 그런 걸 좀 제대로 좀 챙겨 보는 게 필요할 것 또 같습니다.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게 입증이 다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있는 영수증 같은 것도 꼭 챙겨 놓으십시오. 아, 다 그것도 정말. 손해배상하는데 그거 있어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아, 네, 정말 중요한 거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휴가철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 법무법인 인영의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끝곡 띄우면서 물러갈게요. 내일 아침 10시 20분에 다시 만나요. 오늘 끝곡은 원면의 소리 질러 준비했습니다. 노래 들으시고요. 글쎄요. 오늘 월요일 날 저희가 바람 얘기, 구름 얘기, 하늘 얘기 했는데요. 비는 또 소식이 좀 있거든요. 하늘이 맑으면 맑은 대로 한번 쳐다보는 것도 좋고요. 또 비 오는 날, 비 오는 하늘 올려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음에 여유를 가지면서 하루 보내시기 바라고요. 끝곡으로 준비한 원면의 소리를 질러 띄우면서 저는 물러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명숙이었습니다. 도박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도박 문제 상담 전화 1336. 당신의 전성기 오늘 이 프로그램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